안녕하세요. JD부정부의 소장 주담입니다. 오늘은 진격의 나스닥 1.51% 상승 크레이지 모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 돈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부정부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부채 한도 기대 인하 전망 약화 주식 달러 올라가고 채권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1.51% 폭등했고요. S&P 500 지수는 0.94%, 다우존스 지수는 0.34%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진격의 나스닥 1.51% 상승, 크레이지 모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한 목소리로 미국의 디폴트는 없다고 선언하면서 나스닥이 크레이지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미국의 디폴트는 없습니다. 달러를 쓰는 세계 각국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화 민주 양당이 매년 하는 쇼일 뿐입니다. 미국이 만약 디폴트가 난다면 세계는 공황이 빠집니다. 그래서 한 번도 미국은 디폴트를 내본 적이 없죠. 민주공화 양당은 그들이 합의를 안 하면 어떤 사태가 오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나스닥은 어제와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는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덕분에 6월 FOMC에서 0.25% 금리 인상 확률이 41.4%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예상은 6월에 금리 동결이 90%가 넘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금리 인상 확률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요즘 연준 인사들을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올 초부터 22.16% 올랐고 다우존스 지수는 1.21% 올랐습니다. 무려 20%가 넘게 차이가 났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나스닥을 AI와 빅테크가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연준 인사들이 금리를 올린다 해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된다 해도 나스닥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AI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스닥은 빅테크가 견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주가만 올랐지 채권 가격 떨어지고 금은 가격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금을 그렇게 산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2,0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올해에만 700톤 정도 금을 더 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금을 사재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산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금을 사는 이유는 중국의 위안화의 보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사우디와 러시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브라질과는 대두 등 식량을 수입할 때 중국의 위안화로 일부 거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와 브라질, 러시아 등은 중국 위안화를 가져다 어디다 쓸까요? 중국에서 공산품이나 가져다 쓰면 모를까 위안화는 어디 갖다 쓸 데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우디, 브라질, 러시아 등이 중국의 위안화에 보증을 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위안화는 국제통화시장에서는 한국의 원화처럼 휴지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때처럼 하염없이 돈을 찍어내면 위안화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앉아서 당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장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의 인민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방은행을 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금을 사는 이유는 닉슨 쇼크 이전의 브레튼 우주 체제처럼 중국의 위안화를 근본이제로 보증하기 위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위안화를 찍어낼 때 위안화의 가치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보증을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미국의 국채 보유로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국채가 있었죠. 한국도 한국의 돈이 국제적으로 디폴트를 안 낸다는 신호는 외환보유고 때문입니다. IMF도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털리면서 디폴트를 내지 않았습니까? IMF 때도. 그래서 한국도 IMF 이후 미국의 국채를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미국의 국채가 중국의 위안화를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마를 침공하면 미국의 채권은 동결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하루아침에 외환 보유고가 없어 디폴트가 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EU에서 빌린 돈을 달러로 갚으려고 했으나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하자 디폴트가 난 것과 동일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국채가 있는 상태에서도 미국이 스위프트망을 동결했기 때문에 강제로 디폴트가 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팔고 금을 사모으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시장은 위험 선호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 은, 비트코인 죄다 빠지고 있는 와중에 나스닥의 AI 관련 빅테크가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2개를 내놓았고 이것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4.97%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구글의 바드 등이 채택한 LLM의 핵심 기업입니다. 이 LLM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뜻인데요. AI가 자연어 질문에 대해 인간과 유사한 답변을 내놓기 위해 익혀야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 모델을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엔비디아의 GPU에 대항해 개발한 것이 구글의 TPU, 테슬라의 V100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LLM을 학습하는데 엔비디아의 GPU가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냥 언어를 대량으로 때려넣고 GPU를 돌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인간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AI 학습의 대표로 굳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AI가 대표 기업이 되었고요. 엔비디아는 올 초부터 무려 121%나 올랐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GPU에 유일하게 대항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 인텔이 아닌 AMD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헤지 펀드가 AMD의 포지션을 대거 확대했다는 소식에 4.19% 상승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일본의 키역시아와 M&A 합병 이슈 때문에 4.76% 올랐고요. 나스닥 1.5% 안도랄리, 캐시우드가 산 팔란티어 14.54%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캐시우드가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팔란티어를 91만 주 편입했다는 소식에 팔란티어는 하루에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나스닥은 AI 기업이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AI 기업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화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진격의 나스닥 1.51% 상승 크레이지 모드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